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 수술의 성별, 나이별에 따른 수술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남자가 코 성형을 받는 것과 여자의 코 성형이 좀 받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개원가에서는 여성분들이 한 80%로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제 같은 경우는 한 남자분이 50%, 여성분이 한 50%,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분 코 성형이 상대적으로 제가 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럼 남자분과 여자분들의 코 성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를 한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성별로 다 구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어떠냐 하면은 연골이 조금 약합니다. 결국 연골이 약하다는 것은 코끝을 힘있게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코끝이 좀 내려가려는 현상이 많고, 그리고 피부 탄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가 굉장히 낮은데 피부가 탄력이 떨어져 있으면 피부가 얇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코를 세우면 이 실리콘을 만약에 넣었다면 이 실리콘의 엣지가 거의 피부 밑으로서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리콘이 실루엣이 보인다, 아니면 분필 것 같다, 아니면 넣었던 보형물의 어떤 그 느낌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 피부가 얇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피부가 얇은 분들이 많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또 얇으면 뚫려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가 있고요. 피부에 혈액순환이 장애가 됨으로써 계속 혈액 공급을 해주려고 코끝이 빨개지는 경우가 오랫동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가 되게 얇거나 연골이 되게 얇은 분들은 처음부터 인공 보형물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자가 조직을 써서 피부의 얇은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피부가 얇은 분들은 자가 진피를 쓰는 경우나 지방 이식과 연골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아니면 가슴 연골을 늑연골로 갈아서 콧대와 코끝을 세웠을 때 그 사이에 지방을 채워가지고 코끝의 어떤 윤곽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들려 있다면 콧구멍이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귀연골로 내리는 것보다 가슴 연골로 내리면 좀 더 힘 있는 연골로 내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 냉이 심하다거나 비염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염증이 생길 확률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도 이제 자가 조직을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남성분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남성분들은 대체적으로는 여성분들에 비해서 피부가 좀 두껍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현이 되는 것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똑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방을 제거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에서는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지방을 같이 좀 제거를 해줘야지 그런 오똑한 면을 세우기가 좀 낫겠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 또 얼굴이나 상체 쪽으로 이제 열이 많고 혈압이 높거나 얼굴 쪽으로 피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남성분들이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출혈에 대한 부작용이 좀 더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리 혈압 체크라든지 혈성 체크, 피가 어느 만큼 묽으냐, 아니면 혈류가 많냐 적냐, 이런 혈류 체크를 해서 합병증 중에 출혈이 될 수 있는 확률을 좀 줄이고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 반대로 여성분들은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을 좀 줄여서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성별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제 같은 경우는 가슴 연골을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연골이 좀 더 연골을 파기가 쉽게 되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연골을 파기가 좀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연골 석회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겠는데요. 이 연골 석회화는 어떤 분들이 주로 생기냐면 기본 40대에서 50대 이상 되는 분들, 그리고 좀 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평생 살면서 운동이란 것은 잘 해본 적이 없다, 깊은 숨을 잘 쉬어보지 않고 얕은 숨만 많이 쉬었다, 이런 경우는 폐가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은 연골의 석회화가 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골다공증이 좀 심하다, 이러면은 뼈에 있는 칼슘이 연조직으로 칼슘이 옮겨가기 때문에 오히려 부드러워야 되는 연골이 좀 딱딱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겠죠. 정확한 거는 CT나 엑스레이로 찍을 수 있지만 보통은 수술하면서 니들로 그런 부분을 피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아무리 석회화 되더라도 연골을 파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제가 10년 동안 수술하면서
한 3분 정도는 연골이 너무 딱딱해서 채취 불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증연골을 써서 할 수가 있겠죠. 기증연골이란 것은 다른 사람의 연골, 사체 연골을 멸균 및 화학 처리를 해서 만든 연골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석회화됐더라도 채취하는 데는 대부분 무리가 없는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너무 또 연골이 너무 말랑하게 되면 연골을 입자를 냈었을 때 너무 고무 같은 성질이 있어서 연골이 좀 잘 들어가지 않는 성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골이 너무 탄성이 있거나 너무 단단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우리 연골을 쓸 때 좀 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또한 나이가 젊은데 피부가 너무 얇고 연골은 너무 약하다,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수술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대부분은 수술하신 의사가 잘하면 어떤 코 형태를 하더라도 잘 된다라고 이런 어떤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잘못된 믿음이 의사와 환자 간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 코가 수술하기 정말 힘든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얘기를 듣기보다 실제 수술했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의 그 느낌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아, 내가 정말 연골이 약해서 수술하기 애먹으셨겠구나, 내가 피부가 정말 약해서 올리기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늑연골을 우리가 입자로 보관을 해서 수술을 함으로써 보관된 연골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보통 자가 조직인 늑연골을 갈아서 쓰게 됐었을 때도 이런 남녀 차이가 있고 나이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남녀 차이라는 것은 피부 두께나 연골 두께에 대한 강도 차이라는 것이고, 연령별 차이라는 것은 채취하는 부위에 연골의 강도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알면 내가 수술하기 좀 더 쉬운 상황인지 어려운 상황인지를 좀 더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런 수술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납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코 성형이 단순한 수술자의 모든 결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하는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면 좀 더 결과에 대한 것을 서로 이해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